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지내다 진짜 크게 아프면 그때 누가 내 옆에 있을까? 최근 대구에서 72세 어르신이 혼자 지내며 쌓인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뇌졸중까지 왔던 사건 들으셨을 겁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지금 60대, 70대에게 가장 위험한 건 혈압도 당뇨도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피로다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억지 모임, 부담스러운 연락, 형식적인 만남 때문에 더 지치고 더 외로워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낸 분들 대부분이 건강, 기분, 생활 만족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60대, 70대가 진작 알았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계속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어느 겨울 아침 충북 제천의 오래된 시장 입구에서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트로트가 흘렀지만 그분의 표정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 노인은 74세 유광수 어르신. 시장 사람들은 다들 참 자상한 분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그날 광수 어르신의 눈빛은 사뭇 달랐습니다. 광수 어르신은 42년 동안 택시를 몰며 두 아이를 키워낸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 아들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처럼 시장 국밥집에 들러 사장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광수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고, 김 사장, 늙으면 잠이 없지. 국물만 좀 말아줘요.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다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라디오를 들으며 시장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는 게 그나마 하루의 낙이었죠. 그런데 요 며칠 광수 어르신이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투는 누가 봐도 별일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광수 어르신은 오랜 친구 백종만 씨의 75번째 생일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40년 지기 절친, 함께 고생도 했고 아이들 결혼식도 챙겼고 인생의 굴곡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잔치날 광수 어르신은 새 양복까지 꺼내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종만 씨는 손님들 틈바구니에서 바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는데 광수 어르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눈이 마주친 순간 종만 씨가 툭 던졌습니다. 어냐? 저기 자리 없으니까 뒤쪽 앉아. 광수 어르신의 손에 쥐고 있던 얇은 봉투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0년 지기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그날 밤 광수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아내가 생전에 쓰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손글씨가 가득한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광수 씨는 정이 많아서 늘 남들만 챙긴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 따뜻함이 돌아올 거라 믿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광수 어르신은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라디오를 끄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광수 어르신은 시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던 그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온 것이었죠. 시장 사람들은 놀라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어요? 광수 어르신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친구 하나 때문에 병원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먹는 저녁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큰딸 유진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다는 소식을 시장 사장님에게 들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도대체 왜 혼자 참고만 계셨어요? 딸아이, 이제 알아서 뭐 하냐, 늙으면 다 그런 거야. 그게 최선입니까? 사람이 아픈데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게 그게 아버지 방식의 최선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광수 어르신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서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 엄마 떠나고 친구들밖에 없다고 믿었다. 근데 아니었나 보다. 내가 나 혼자였던 건가 보다. 유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혼자인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더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그 순간 광수 어르신은 오래된 일기장 속 아내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광수 씨는 정이 많아서 늘 남들만 챙긴다. 그 정이 결국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광수 어르신은 아내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시장 뒷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새벽 특유의 적막한 공기, 조용히 켜진 가로등 아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볼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바로 그 친구 백종만 씨였습니다. 광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전화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끊어야 할까요? 40년 지기와의 관계가 끝날지, 혹은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지. 그 순간 광수 어르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려던 순간 화면은 어둡게 전환됩니다. 새벽 골목길, 라디오에서 새벽 뉴스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광수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 여전히 울리는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종만, 40년 지기 친구. 그 이름 석자가 지금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광수 어르신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이제 전화했냐? 허공을 가르는 차가운 목소리. 종만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날 생일날 사실로 부르고 싶었어. 근데 왜 안 불렀냐? 내가 목 디스크 심해진다 했잖아. 사람도 많고 시끄러워서 혹시라도 내가 무리할까 걱정돼서, 그리고 내가 나한테 부담 느끼는 것 같아서. 순간 광수 어르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은 사실 오해였던 걸까요? 그 말 진심이냐? 그래? 나도 늙었나 보다.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져서 내가 먼저 가버릴까봐 겁났어. 둘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새벽 공기 속에서 잠시 뒤 광수 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종만아, 나 그날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했다. 내가 뭘 하고 가족도 없고 친구 하나 없나 싶어서 말을 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종만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광수야, 나도 서러웠다. 우린 서로 기대 살았잖냐? 근데 어느 순간 너도 바빠 보이고 나도 바빠 보이고 딱 한 번만 마음이 엇나가면 사람 인연이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싶더라. 광수 어르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친구끼리 그게 최선이었냐? 김은숙 작가식 감정 폭발의 순간 종만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광수야. 내가 잘못했다. 너를 뒤쪽에 앉게 한 것도 그날 마음이 복잡해서였어. 광수 어르신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참아온 감정이 그제야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광수 어르신은 시장 국밥집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이제 좀 얼굴 좋아지셨네. 예, 김 사장. 사람 일이란 게 참 어렵고도 고맙네요. 그는 따끈한 국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였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았던 거였네. 그날 오후 딸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다. 사람도 내 마음도. 광수 어르신은 서랍에서 아내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내 엄마 글도 이제야 제대로 보이네.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걸까?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수 씨,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말아요. 그래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 문장을 보며 광수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후로 광수 어르신의 삶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산책, 시장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 라디오 채널 바꿔가며 음악 듣기, 주 1회 경로당에서 점심 배식 공사, 필요 없던 모임은 정중히 거절, 딸과의 통화는 더 잦아지고 따뜻해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만 씨가 갑자기 시장로에 나타났습니다. 광수야, 우리 국밥 한 그릇 먹고 갈래? 오늘은 내가 살게. 내 생일날 내가 못 챙겨서 미안하더라.
두 노인은 국밥집 한쪽에 앉아 마치 젊은 시절처럼 떠들며 웃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두 분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셨나 보네. 보기 좋네요. 광수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 사람 인연이란 게 돌아오면 또 따뜻해지네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시장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종만 씨가 말했습니다. 광수야, 나도 이제 너한테 솔직하게 살란다. 너도 내 마음 챙기고 살아라. 그래, 고맙다. 종만아. 광수 어르신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우연히 아내가 좋아하던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구먼. 겨울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아내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광수 어르신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광수 어르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그리고 화면에 뜬 이름. 유민, 오랫동안 해외에서 연락 없던 작은 아들. 광수 어르신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통화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르신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결심하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유민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연락이 뜸했던 아들. 광수 어르신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민아, 너 잘 지냈냐?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근데 지금 한국이에요. 아버지 뵐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광수 어르신의 다리가 풀릴 듯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마음 한구석에 차갑게 자리 잡은 구멍. 그 구멍 속에서 늘 아들 생각이 맴돌았지요. 그래 와라. 아버지가 여기 있다. 광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껐습니다. 잠시 후 맞을 어떤 순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녁 시장 입구. 노란 가로등 아래로 한 남자가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유미는 예전에 비의 야유였고 시간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광수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전 묵혀두었던 감정이 밀려 올라와 그냥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왔다. 유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드리고 아버지 혼자 두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광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너한테 미안한 게 더 많다. 아빠가 참 못난 아빠였다. 그 순간 유민이 갑자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요. 저 아버지한테 전화 걸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날 미워할까봐. 광수 어르신은 손등을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워하긴 내가 널 미워하면 이 생에 제대로 살아남았겠냐. 두 사람의 손 위로 겨울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광수 어르신은 아내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유민에게 건넸습니다.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썼던 거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유민은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유민이는 마음이 여린 아이.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론 다 끌어안는 아이다. 광수 씨가 그걸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 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광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화난 적 없다. 단 한 번도. 내가 힘든데 도와주지 못한 내가 더 미안하지. 유민은 결국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광수 어르신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온 게 어디냐. 내가 다시 온 게 그게 아빠한텐 제일 큰 선물이다. 다음 날부터 광수 어르신과 유미는 매일 조금씩 서로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시장 국밥집에서 함께 아침 먹고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나누고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 듣고 동네에 뒷산에 같이 올라가고 집 창고에서 옛 사진 찾으며 웃고 울고. 광수 어르신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게 인생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 부부의 추억, 친구와의 오해와 화해,
그리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종만 씨가 광수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광수야, 잠깐 나와봐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두 사람은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빛 아래 종만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근데 너랑 다시 얘기하고 나서 나도 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광수 어르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종만아, 우리 너무 늦게 솔직했던 것 같다. 그러게. 근데 광수야? 오늘따라 내가 참 편해 보인다. 광수 어르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사람 때문에 아프다가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네. 삶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지. 그들의 머리 위로 겨울 끝자락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광수 어르신은 문득 아내의 마지막 일기장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 광수 어르신은 천천히 눈을 감고 추억을 쓰다듬듯 라디오의 전원을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행복해져도 되겠지. 광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노년의 외로움도 상처도 오해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따뜻함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7세 이한수 씨. 그는 35년 동안 한 대기업 전장 부문의 생산기술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한수 씨는 과묵하지만 따뜻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늘 작은 메모장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되 기대진 말 것, 돈을 벌되 쓸 곳을 분명히 할 것, 노후는 남이 아닌 내가 준비할 것. 그는 55세가 되던 해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인간관계, 필요할 때만, 술자리, 없을 때가 더 좋지. 노후자금, 지금부터 삼중으로 준비해야지. 그리고 그는 남들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례일의 인물 광수 어르신은 평생 사람들에게 맞춰 살고 마음을 다 주고 그 애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수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무작정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술자리, 회식은 1년에 딱 3번만 갔습니다. 경조사는 정말 마음 가는 사람에게만 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성공이라는 말은 젊을 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쓰는 곳은 정말 오래가고 편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장님 너무 고고한 거 아니냐? 사람이랑 좀 섞여야지.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수 어르신처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0세 정년을 앞두고 그는 회사에서 1억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창업, 여행, 자녀 지원 등으로 퇴직금을 빠르게 소진했습니다. 하지만 한수 씨는 오히려 지출을 더 줄였습니다. 퇴직금은 절대 손대지 않고 연 4%에서 5%, 복리 상품의 분산,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IRP 조기, 최적화, 매달 지출은 철저하게 140만 원 선에서 유지, 자녀에게 돈 빌려주지 않기 원칙, 본인 의료비 건강관리 비용선, 친구들은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돈은 돈이 아니다. 반대로 사례일에서 광수 어르신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지출은 늘어나고 건강은 무너지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렸지요. 한수 씨는 그런 결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송영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한수야. 너 퇴직하고도 왜 그렇게 꽉 막혀 사냐? 좀 써라 좀. 친구랑 밥도 좀 먹고 여행도 좀 가고.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 한국에서 노인 빈곤의 원인은 무계획한 지출이라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그런 것보다
지금 즐기고 살아야 한다는 타입이었죠. 한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야, 난 너처럼 살아볼 자신이 없어. 내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 언젠가 아이들한테 손 벌릴까봐 그게 무섭다. 그러자 영우 씨는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넌 좀 너무 계산적이야.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순간 한수 씨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외롭게 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외로운 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지. 그의 말은 광수 어르신이 평생 느꼈던 상처의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수 씨는 가벼운 심장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장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낮네요. 최근에 인간관계로 힘든 일 혹시 있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스트레스 주는 관계를 오래전에 다 정리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네요. 어르신 같은 분이 가장 건강합니다. 요즘 60대, 70대 분들은 외로운데도 억지로 사람 만나느라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 순간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수 씨가 만든 인간관계는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지기 후배, 같은 동네 경비원 아저씨. 딱 두 사람만 남았지만 이 둘과의 관계는 부담도 스트레스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례일의 광수 어르신은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기대하고 상처받고 결국 가장 외로운 길을 걸었죠. 한수 씨는 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 없다. 단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아니, 혼자라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다. 그 말은 2025년 한국노년층 심리연구에서 말하는 질적관계 우선주의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의 삶에도 한 가지 커다란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타지에서 살던 외동딸 이서윤이 갑자기 귀국하겠다는 연락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 한국 돌아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말 뒤에는 분명 무거운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은 단단히 지켜왔지만 딸의 인생까지 단단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안정된 노후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 여기에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나타난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동안 밝게 웃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야위었냐? 무슨 일 있는 거냐? 서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고 마침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정리됐어요. 갑자기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제가 포함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한수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죠. 그럼 내 생활은? 살던 집은? 빚은 없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월세 보증금 돌려받은 걸로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진 돈으로는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2025년 한국 경제의 흐릿한 그림자, 기업들의 구조조정, 청년 주거 난민 문제, 평범한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는 현실,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 한수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퇴직 후 오롯이 자신의 노후를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딸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한국 돌아왔는데 일자리도 없고 아버지 괜히 힘들게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한수 씨는 잠시 말없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야, 넌 아빠한테 짐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힘들면 말해야지. 혼자 아프게 참고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껏 지켜온 노후 안전망이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퇴직금에 손을 대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 너무 늦게 왔죠? 그 말에 한수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여행용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하나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 일기예요. 어린 시절부터 쓴 건데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죠. 한수 씨는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빠는 늘 바쁘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아빠는 친구가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아빠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힘들어지면 아빠에게 가야겠다. 아빠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는 평생 단단하게 지켜온 마음의 벽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결국 이 아이 때문이었지. 다음 날 한수 씨는 자신이 수십 년간 항상 넣어두었던 노후 설계 파일을 꺼냈습니다. 퇴직금 1억 6천 중 손대지 않은 금액, 비상자금, 연금 수령표, 주거 비용 내역, 지출 계획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두꺼운 파일.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아빠가 내 인생에 돈을 써주는 건 아무리 계산해봐도 후회될 일이 아니다.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지칠 일이 없었고 후회도 없었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는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더라. 인간관계를 다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게 중요하더라. 그 말은 사례일의 광수 어르신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광수 어르신은 사람에게 기대다 상처받았지만 한수 씨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어 단단한 인생을 만들었지요. 며칠 뒤 한수 씨는 서윤과 함께 근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중장년 취업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따님은 IT 경력도 있으시고 영어도 강하시네요. 요즘 3040대 경력직 채용단시 열리는 추세라 좋은 기회 있을 겁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해볼게요. 정말 다시 시작할게요. 그 순간 한수 씨는 딸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래, 돈 아빠가 잠깐 빌려준 거고 너는 너 삶을 다시 찾으면 된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날아오르면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노후 준비가 되는 거지. 어쩌면 사례일에서 광수 어르신의 삶이 불행했던 건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한수 씨는 기대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지켜냈고 딸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60대, 70대가 노후 준비를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겪는 시대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반대의 길을 택해 정반대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돈도 명예도 아닌 단단한 마음과 가족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주관적으로 건강이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고 실제로 일상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연구 결과를 봐도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의 단절이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조기 사망률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안정감을 주는 질 높은 관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녀에게만 의존하거나 주변 관계망이 거의 없는 노인은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나쁘고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여러 조사와 연구는 공통적으로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년층의 외로움과 인간관계 스트레스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평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안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이 제도를 통해 위험 상황을 미리 발견해 예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노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 취미 모임, 소규모 산책 모임 등을 운영하며 관계에 지친 분들이 스스로의 속도에 맞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는 동네 책 모임, 음악 감상회, 건강 산책 프로그램처럼 억지 인간관계가 아닌 취미 중심의 소규모 모임을 꾸준히 진행하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 마음이 맞는 한두 명과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어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국가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고독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일상적인 활동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편안한 관계 한두 개를 지키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60대, 70대 여러분도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됩니다. 산책 모임이나 독서 모임처럼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혹시 혼자 있고 싶지만 막상 불안하신 분들은 거주지에서 운영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에 등록해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스스로 알아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본 이 시간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첫 행동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관계, 건강한 생활, 안정된 일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계기로 여러분이 한 걸음만 내디디신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평화롭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 같지만 어느 순간 거센 물살이 되어 우리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도 그랬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나이에 은퇴했으며 같은 걱정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선택으로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첫 번째 어르신은 관계에 매달리며 외로움을 버텨야 했지만 결국 텅 빈 손과 마음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한 달을 견디며 울었고 혼자 산책하던 산길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죠. 평생 사람들에게 끌려만 다녔구나.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그 깨달음은 가혹했지만 그의 삶을 비로소 가볍게 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례의 어르신은 일찍부터 나를 지키는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억지 만남 대신 혼자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돈보다 마음의 평화를 먼저 챙겼습니다. 매달 조금씩 적금 붙든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결국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온한 노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웃을 수 있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아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분에게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첫 번째 어르신의 모습이 지금의 나와 너무 닮아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두 번째 어르신처럼 가볍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고 계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관계,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나를 위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재산도 특별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었느냐였습니다. 어떤 만남을 끊어내고 어떤 시간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 평생을 좌우하는 건 결국 이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는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 나이가 아닙니다. 남 눈치 보며 억지로 웃을 필요도, 마음을 소모하는 관계에 자신을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만약 여전히 관계에 지쳐 있다면, 아직도 연락 올까 불안해하고 있다면,
부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불편한 모임 한번 거절하기, 혼자 산책하는 시간 만들기, 내가 좋아했던 취미 하나 다시 꺼내보기,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 구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 더 가벼워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길고 당신은 그 시간을 충분히 아름답게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